여러분, 녹두 제대로만 드시면 당뇨나 혈당 관리에 정말 큰 도움 되는 거 아시죠? 한의학에서는 녹두를 아예 약재로 쓸 만큼 효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집집마다 흔히 두고 먹곤 했죠. 그런데 이 녹두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데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시죠? 녹두도 똑같습니다. 그냥 건강에 좋다니까 아무렇게나 먹으면 되겠지 하다가 오히려 탈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녹두를 어떻게 먹어야 혈당을 낮추고 몸에 이롭게 되는지, 또 주의할 점은 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녹두 식감이 거칠다고 껍질을 벗겨서 알맹이만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영양이 거의 다 껍질에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식이섬유랑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해서 소화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습니다. 이 식이섬유들이 장 운동을 촉진해주고 효소들이 장 속 유익균을 늘려주기 때문에 장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옛날엔 기억력이 떨어진 노인이나 병 후 회복 중인 분들한테도 녹두죽을 끓여서 먹였어요. 그만큼 흡수도 잘 되고 몸 부담도 덜한 음식이라는 뜻이죠. 또 하나 놀라운 게 녹두엔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어요. 칼슘은 다들 아시다시피 뼈 건강의 핵심이고 마그네슘은 그 칼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 미네랄이죠.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이나 노년층 뼈 건강에도 녹두가 꽤 좋은 식품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녹두는 성질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거나 평소 몸이 냉한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이 때문에 껍질을 떼고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대신 마늘이랑 같이 드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면 마늘은 따뜻한 성질이라 녹두의 찬 기운을 중화해 주거든요. 게다가 마늘 자체도 엄청난 건강식품입니다. 알리신, S-알릴 시스테인처럼 항암 성분도 많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낮추는 데도 효과 있고요. 거기다 지방분해나 비만 예방에도 좋으니 녹두 마늘 조합은 진짜 시너지가 납니다. 가장 간단한 섭취 방법은 뭐냐면요. 마늘 넣고 녹두밥을 해서 드시는 겁니다. 녹두는 충분히 불려서 밥하면 껍질도 부드러워지고 소화도 더 잘 돼요. 그리고 또 많이 드시는 음식이 있죠? 맞아요. 녹두 빈대떡. 여기에 돼지고기 다져서 같이 부치면 더 좋아요. 왜냐면 녹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 트립토판 같은 게 돼지고기에 풍부하거든요. 트립토판이나 메티오닌 같은 건 몸에서 자체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채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 녹두랑 돼지고기를 같이 드시면 기력 회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단백질도 많고 비타민 B1은 피로 회복에 좋고 철분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도 좋아요. 아연, 셀레늄, 비타민 B6 같은 면역력 강화 영양소도 많고요.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은 동맥 경화나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됩니다. 녹두의 또 하나 좋은 점, 바로 혈당 조절입니다. 녹두 속 식이섬유가 소장에서 당 흡수를 늦추고 미네랄과 비타민이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을 줘요. 여기에 팥을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팥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많아서 혈관 세포 손상을 막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실제로 2014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팥을 4주간 꾸준히 섭취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19.5% 감소,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됐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팥엔 칼륨이 굉장히 많아요. 쌀의 10배, 바나나의 4배 이상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에도 좋고 신장 기능 강화, 혈압 조절까지 돕죠. 또 팥은 예로부터 붓기 제거,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칼륨 덕분에 이뇨작용이 활발해지거든요. 실험에서도 팥 추출물을 먹인 그룹은 체지방이 30% 넘게 줄고 체중도 37%나 감소했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녹두와 찰떡궁합인 식품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녹두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뭘까요? 제일 먼저 말씀드렸듯이 찬 성질입니다. 몸속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 완화에도 좋지만 몸이 냉한 분들이 많이 먹으면 속이 냉해지고 소화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폭통이나 설사, 변비 같은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따라 양 조절 또는 마늘이나 따뜻한 식품과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몸이 찬 분들이 녹두를 드실,
땐 꼭 마늘 같은 따뜻한 성질의 재료와 함께 드셔야 부담이 덜합니다. 체질 때문에 망설여졌던 분들도 이렇게 조합해서 드시면 속이 훨씬 편안하실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주의사항을 꼭 알려드려야 할 텐데요. 바로 녹두의 강력한 해독 작용입니다. 녹두는 해독력이 뛰어나서 우리 몸에서 독소를 처리하는 중요한 장기인간 기능을 도와주는 식품이에요. 간은 음식, 약물, 환경 오염물질 등으로 들어온 독소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녹두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펩타이드가 해독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의 원료가 되고 체내의 중금속이나 유해물질과 결합해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 흡수를 억제하거나 배출해주는 효과가 연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피로가 많이 쌓인 분들, 약물, 복용이 잦은 분들, 간 해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녹두의 해독 작용이 약효까지 씻어낸다는 점입니다. 한약보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녹두가 약 성분까지 같이 배출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서도 치료용 한약을 먹는 동안엔 녹두나 숙주나물을 피하라고 안내하는 겁니다. 이런 해독 작용은 대부분 녹두 껍질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이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고 만든 요리나 녹두 전분으로 만든 청포묵, 당면, 묵채 같은 음식은 그런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해독을 원하실 땐 껍질째 드시는 게 좋고 반대로 약을 복용 중이라면 껍질 있는 형태는 피하셔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주의점은 칼륨 함량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혈압이나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영양소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겐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좋지 않으면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서 고칼륨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근육이 약해지거나 맥박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부정맥이나 심장질환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녹두를 자주 또는 많이 먹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까지가 녹두 복용 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주의점이고요. 이제 혈관 건강에 진짜 좋은 다음 식재료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 하면 반응이 딱 갈리죠. 좋다니까 먹긴 하는데 썩 즐기진 않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물컹한 식감 때문에 도저히 못 먹겠다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반면에 튀김이나 구이로 해 먹으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가지는 꼭 먹어야 할 채소 중 하나라는 겁니다. 영양소 구성을 보면 놀랄 정도로 괜찮은 식품이에요. 식이섬유 많죠. 미네랄 많죠. 안토시아닌 많죠. 마그네슘 등등 필요한 영양소들이 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 따라 꾸준히만 섭취하면 혈관, 염증, 혈당, 노화 관리까지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효과 없이 지나가기도 하고 심하면 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지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주의할 점까지 쭉 짚어드릴게요. 먼저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가지를 가장 많이 수입해가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일본이 한국산 가지를 무려 6만 kg나 가져갔어요. 일본에서는 장아찌, 파스타, 구이, 조림, 찌개 등 정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 1인당 가지 소비량은 연간 100지도 안 됩니다. 정말 차이가 크죠? 이건 우리가 가지의 진짜 효능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지나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제대로 아시면 식단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 건강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두부를 몸에 이롭게 챙겨 먹으려면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지 하나씩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두부는 단백질 많은 음식 정도로만 알고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제대로 알고 드시면 정말 먹는 보약이 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두부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건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몸에 이로운 불포 하지방산인 리놀렌산, 뇌 건강에 좋은 레시틴, 그리고 혈관 청소에 도움을 주는 피토스테롤 같은 성분들도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부를 꾸준히 드시면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자연스럽게 조절해주고 피가 탁해지지 않도록 도와줘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출혈 같은 큰 혈관 질환도 예방하는 데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근력과 체력 유지에도 두부만큼 좋은 음식이 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근육은 계속 분해와 재생을 반복하는데 이때 단백질 공급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기운이 없고 오래 걷지도 못하고
몸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두부는 부담 없이 흡수되는 식물성 단백질이라 소화에도 무리가 없고 특히 고기처럼 몸에 열을 과하게 올리지도 않기 때문에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게는 아주 고마운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두부에는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콜린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줘서 치매 예방에 특히 좋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부모님 식단 챙겨드리는 분들께는 아주 추천할 만한 식품입니다. 이제 어떻게 먹는 게 좋은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냥 반찬으로만 드셔도 물론 좋지만 조리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몸에 흡수되는 영양소의 효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찌개에 들어가는 두부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구워서 기름기 적은 채소와 곁들여 드시면 훨씬 흡수율이 좋아집니다. 또 가능하면 지나치게 짜게 간하지 말고 천일염이나 간장 조금 정도로만 간을 해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두부는 그냥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미역이나 다시마, 버섯, 들깨 같은 재료와 같이 조리하면 영양의 균형이 잘 맞고 소화도 잘 됩니다.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즐겨 드시던 두부버섯 전골, 두부미역국 같은 음식들이 괜히 건강식으로 이어져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시면 좋은 팁은 두부를 드실 때 너무 차갑게만 드시는 건 피하라는 겁니다.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차갑게 먹거나 냉두부처럼 드시는 분들 있는데 속이 냉한 체질이거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배탈이나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으니 살짝 데워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두부를 아예 밥처럼 많이 대신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체질을 보고 조절하셔야 합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긴 하지만 식이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야채나 해조류, 곡류와 같이 드시면 훨씬 균형이 맞습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은 두부만 계속 드시면 오히려 배변이 더딜 수 있으니까 꼭 함께 드실 반찬도 잘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너무 오래 보관된 두부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두부는 수분이 많고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쉽게 부패하고 식중독균도 자라기 좋거든요. 가능하면 개봉 후에는 이틀 이내에 드시고 냉장 보관할 때는 깨끗한 물에 담가서 하루에 한 번 물을 갈아주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설명만 들어도 두부가 왜 건강에 좋은지 그리고 왜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지 좀 감이 오시죠? 앞으로 두부 드실 때는 아무거나 집어오지 마시고 원산지 확인하시고 조리 방법도 내 몸에 맞게 바꿔보시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잠시 숨 돌리셨다가 이제 이어서 두부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누구에게 특히 좋은지까지 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준비되셨다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부는 단순히 단백질만 풍부한 음식이 아니라 탈모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사실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단백질인 케라틴의 재료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면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되죠. 게다가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남성 호르몬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특히 남성형 탈모 같은 호르몬성 탈모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히 외부 영양제만 챙기기보다는 이렇게 음식으로 기초부터 챙기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지속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만 과도하게 섭취한 경우보다 식물성 단백질로 단백질 섭취를 바꾼 사람들의 사망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물론 효능을 최대화하려면 소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부 중에서도 소화가 가장 잘 되는 형태가 바로 순두부입니다.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달리 응고력이 약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위장에 부담을 덜 주고 영양 흡수도 용이합니다. 하지만 순두부는 단백질이나 섬유질 함량이 일반 두부보다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때 계란을 함께 넣어 드시면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순두부와 계란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찰떡궁합이어서 식사로 먹으면 몸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효율적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순두부를 쫄깃하게 만들어 면처럼 활용하는 제품도 인기가 많은데요. 밀가루 대신 두부면을 사용하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단백질 함량은 일반 두부보다 2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건강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에 양배추를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두부 자체는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비타민 C나 섬유질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
비타민, 섬유질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 한 끼 식사로 완벽해집니다.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먹으면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과 식이섬유, 두부의 단백질과 칼슘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미역,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순두부를 먹으면서 걱정되는 사포닌으로 인한 요드 배출 문제를 해조류 속 요드가 상쇄해 주기 때문에 갑상선 건강까지 지킬 수 있죠.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또 다른 음식이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혈관 건강과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부, 토마토, 계란을 함께 살짝 볶아 드시면 맛뿐만 아니라 암 예방, 체중 조절, 피부 미용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추는 건강에 좋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두부와 함께 먹으면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부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칼슘,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해 간 해독, 콜레스테롤 감소, 당뇨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추와 두부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부의 단백질과 엽산이 혈관 내 호모시스테인을 배출하고 부추의 황화아릴 성분이 혈관 내 노폐물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줘 혈액순환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칼륨이 풍부한 부추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성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만 부추만 먹는다고 모든 혈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추와 두부를 함께 먹으면 두부의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해독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과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부와 부추는 근육과 관절에도 좋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해 나이가 들수록 부족하기 쉬운 근육량을 보충해주고 관절염과 통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칼슘 흡수를 도와 노년기 골다공증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두부는 찬 성질이 있는데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두부의 찬 기운을 중화시켜 소화를 돕습니다. 실제로 두부와 부추를 함께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두부를 면포에 담아 물기를 빼고 으깨어 주세요. 부추는 잘게 썰고 계란을 넣어 반죽을 만듭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건강한 기름을 사용해 노릇하게 부쳐주면 두부 부추전 완성입니다.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식이죠. 또 부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과일이 있는데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과 유기산이 신진대사를 촉진해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고 부추와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부추에는 비타민 A, C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세포 손상을 막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암세포 활성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비타민 E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암과 싸울 수 있는 힘을 높여주죠. 부추와 사과를 샐러드나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더 간편합니다.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썰고 사과는 씨를 제거해 자른 후 믹서기에 넣고 물과 올리브유를 조금 넣어 갈아주면 끝. 이렇게 하면 혈관 건강, 항산화, 소화, 혈당 관리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어 매일 아침 건강 루틴으로 딱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어 부추와 사과를 갈아주면 부추의 영양성분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갈아주기만 해도 바로 부추 사과 주스가 완성되는 것이죠. 상큼하고 달콤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성분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어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딱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는 돼지고기를 추천드립니다. 부추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채소로 간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부추 속 베타카로틴과 클로로필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하며 사포닌 성분은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에 쌓이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황화알릴 성분은 간의 면역력을 높여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혹시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제 들어보셨나요? 글루타치온은 간 해독에 필수적인 성분인데 부추의 풍부한 황화 함물이 체내 글루타치온 합성을 돕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간 해독 능력을 높여줍니다. 여기에 돼지고기를 함께 먹으면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추 속 알신 성분이 돼지고기의 비타민 B1 흡수율을 높여주고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돼지고기의 찬 기운을 보완해 소화 흡수를 돕습니다.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보완이 되어 균형 잡힌 식사가 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에너지 증진, 항암 효과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부추와 돼지고기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돼지고기 부추 볶음입니다. 부추는 적당한 크기로 썰고 돼지고기는 길게 얇게 썰어주세요. 달궈진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부추와 돼지고기를 함께 볶습니다. 여기에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고 간장으로 간을 해주면 완벽합니다. 마지막에 들기름을 살짝 곁들이면 풍미는 물론 영양까지 폭발하는 보약 반찬이 완성됩니다. 참고로 돼지고기 대신 오리고기를 사용해도 아주 훌륭한 요리가 됩니다. 네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꼽힐 만큼 건강에 좋은 채소인데요.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혈관 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노화를 막아줍니다. 또한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이 풍부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부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비타민 A, E가 시너지 효과를 내어 눈 건강과 안구 세포 보호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황반 변성 예방에도 도움을 주어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시력 저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부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부추는 적당한 크기로 썰고 브로콜리는 송이로 나눈 뒤 끓는 물에 살짝 데칩니다. 데친 후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하고 간장, 식초,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으로 만든 양념장을 골고루 묻혀주세요.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리면 부추 브로콜리 무침이 완성됩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훌륭한 보약 반찬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추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돼지고기와는 찰떡궁합이지만 소고기와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추와 소고기 모두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함께 먹으면 소화기관에 과도한 자극을 주어 폭통이나 설사, 심하면 두통과 불면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부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추의 풍부한 칼륨이 신장에서 잘 배출되지 않으면 고칼륨혈증이 생길 수 있고 근육 약화, 심장 박동 불규칙,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몸 상태를 살펴가며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부추는 단독으로 먹어도 좋지만 두부, 사과, 돼지고기, 브로콜리 등과 함께 먹으면 영양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혈관 건강, 간 건강, 눈 건강, 항암,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완벽한 보약 식재료가 되는 것이죠. 물론 몸 상태와 체질에 따라 주의할 점을 고려하면 부추를 활용한 건강한 식습관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강력한 식재료 조합을 기억하시고 매일 식단에 조금씩 적용해 보세요.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매일의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